젊으신 분들도 사실 잇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스케일링은 샤워다. 하지만 잇몸 치료는 목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잇몸 속에 있는 묵은 때들은 스케일링으로 절대 제거되지가 않아요. 약간 시릴 수가 있어요. 그 잇몸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단 스케일링은 치아에 쌓여있는 플라그나 음식물 찌꺼기, 세균들을 이제 간단하게 걷어내는 샤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표현하는 게 스케일링은 샤워다. 겉에 있는 찌꺼기나 그 불순물들을 가볍게 청소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사실은 이불 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불 털 때 저희가 팡 털면 먼지가 그대로 있고 이불이 움직이면서 먼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런 진동의 원리로 스케일러도 진동을 일으켜 가지고 치석은 겉에 있는 찌꺼기들은 가만히 있고 치아를 약간 미세한 동요도를 일으켜 가지고 먼지를 떨어뜨리게 하는 과정,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스케일러도 이제 파워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파워로 치아에 직접적으로 뾰족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너무 계속 대고 있으면 물론 상하겠죠. 근데 그렇게 진료를 하진 않고요. 그 뾰족한 날이 뾰족한 이유는 잇몸 사이에, 약간의 사이에 껴있는 애들을 겉에서 훑어가듯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카로운 거고, 그 날카로운 날을 그대로 치아에 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시리고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글 마취나 이제 도포 마취 같이 깊은 주사 마취가 아니어도 스케일링 할 때 그런 통증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이제 약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좀 더 통증이 덜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케일링은 샤워다. 하지만 잇몸 치료는 목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샤워를 할 때 가볍게 씻지만 목욕을 할 때는 때를 벗기잖아요. 그래서 잇몸 치료는 때를 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의 묵은 때를 미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일단은 먼저 하고요. 마취를 한 상태에서 잇몸 속에 있는 묵은 때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할 때 이제 마취를 했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는 크게 통증을 느끼진 않으세요. 하지만 하고 나서는 약간 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때를 밀면 피부가 약간 빨갛게 일어나잖아요. 약간 따갑기도 하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따가움과 시림이 오래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치주과 전문이라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닌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해도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면 때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잇몸 속에 있는 묵은 때들은 스케일링으로 절대 제거되지가 않아요. 잇몸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잇몸 속에 있는 세균들과 그리고 치석들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잇몸 속에 있는 치석들이 제거가 안 된다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흔들리는 과정이 모두 다 잇몸 속에 있는 치석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요. 제 환자들도 챗GPT나 네이버로 치주과 전문의를 검색해 오셔가지고 저 잇몸 치료 받고 싶어서 왔어요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잇몸 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훨씬 더 안심을 하시고, 이번에 잇몸 치료 받았으니까 내 잇몸은 괜찮아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원을 하시죠. 본인의 잇몸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젊으신 분들도 사실 잇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교정 치료를 해서 교정 장치 주변에 막 치석이 많이 끼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흡연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하지만 스케일링을 자주 못 받았다. 그러면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이 이미 쌓여 있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케일링부터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스케일링을 받아보시려고 이제 치과를 방문하시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분명히 잇몸 치료를 하자고 추천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거부하지 마시고 잇몸 치료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말 잇몸이 건강하고 치석이 없으신 분들은 잇몸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건강한 상태에서 잇몸 치료를 과도하게 하면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잇몸 치료를 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치과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부위나 아니면 두 부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6부위, 횟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치아 전체를 마취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분으로 마취를 해서 이제 긁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해요. 이걸 비유하자면 때를 벗기기 전에 물에 불리죠. 그 물에 불리는 과정을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잇몸이 가라앉으면 안에 있는 치석이 드러나요.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면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치주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 가성비가 좋은 치료입니다. 잇몸 치료만으로도 꾸준히 하면 임플란트나 이렇게 치아를 빼는 일이 크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원장님께 이제 검사를 잘 받으시고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는 설명을 들으면 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